안녕하십니까. 세계 최초 뉴스 오픈마켓 뉴스캔의 피플 시간입니다. 각 당의 공천이 마무리됐습니다. 그에 따라 2012년 19대 총선은 더욱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요. 뉴코리아 2012 뉴스캔 1대1 인터뷰. 이 영상은 SNS에서 쉽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는 사회를 맡은 임유진입니다. 오늘은 대전 중구에 출마하신 자유선진당 변선태 후보를 만나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보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에 앞서 유권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대전 중구에 출마한 권선택입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거쳐서 국회의원을 했었고요. 이제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정치를 해보자. 또 역량을 좀 쌓아서 우리 대전 중구의 발전을 좀 시켜보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출마를 했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예. 네, 후보자님께 본격적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명박 대통령 4년차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지난 4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이 4년 차입니다만은 정말 저는 평가를 정말 후하게 줄 수가 없네요. 우선 경제대통령을 자임하면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지금 와서 결과를 놓고 보면은 정말 나아진 게 없다.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우리 충청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충청민들을 정말 어렵게 했던, 홀대했던, 대못을 박았던 그런 정권이 아니나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의 수정안 논란, 또 과학 필수 벨트의 입지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도에서는 약속을 안 지킨 대통령 이렇게 좀 오명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소통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과의 소통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면에서 정말 소통이 아니라 오히려 불통이 있던 그런 정부가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이제는 정말 그런 평가를 이번 총선에서 정말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서 이 나아가 좀 나라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좀 심어봅니다. 네, 다소 인색한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남은 8개월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8개월 남았는데요. 저는 아쉬운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뭐 다른 것을 새롭게 시작을 해서 평가를 새롭게 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버려왔던 그런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겸허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특히나 지금 어려운 것이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것에 대한 고통, 또 물가 고통, 또 전산한 고통, 이러한 고통들이 우리 서민 경제를 좀 옥죄르고 있는데요. 다소가나 이런 것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마무리에 신경을 쓰면서 이런 민생 문제에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앞으로 대선이 또 있습니다. 대선을 좀 공정하게 관리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나아지는, 투명하고 좀 바르게 되는 그런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에 신경 써야 할 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국가 지방세제를 비롯해서 경찰권 등 이 지방자치의 핵심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세제가 지나치게 중앙정부 중심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편해야 할까요? 정부 정부 이후에 더욱 더 이게 악화돼 가지고요. 정말 그 어떤 부자 증세 이런 것 때문에 지방 경제가 많이 피폐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심각했다고 생각되고요. 또 이런 것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균형 정책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수도권의 집중 정책을 씀으로써 지방에도 어렵게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방이 좀 굉장히 어렵다. 이것은 바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서울 중심주의가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러한 지방 분권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특히 균형 정책이나 분권 정책의 상징적인 정책이 세종시 문제입니다. 세종시도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어떤 수정안을 내놓음으로써 그 어떤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 자체가 상당히 숲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좀 더 그 자율성을 또 자족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이번에는 당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 자유선진당 총선기획단장을 맡고 계셔서 당의 총선 전략과 전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선진당이 이번 총선에서 기대하는 의석수, 선거의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내거는 것은 전국 정당, 원내 교섭단체 확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현재까지 공천된 것이 40명이 좀 넘는데요. 아직 추가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전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오히려 총선 일정이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총선 민심을 읽어내기는 아주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정치권에 대한 어떤 무관심, 냉소적인 태도 이런 것 때문에 민심 표출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민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어떤 전망이 될까 하는 인과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지역 정당, 지역의 대표적인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이 그동안 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남아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좀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당의 필요성을 중점 강조함으로써 저희들이 지지층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이번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비교섭단체의 서름이 상당하다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원내대표를 하실 때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로는 가장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원내대표로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과의 이 소수당으로서 교섭 과정에서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원내대표를 2번 했습니다. 첫 번째 하고 세 번째 했는데요. 첫 번째는 법적으로 공동교섭단체를 꾸려서 법적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그때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제가 중간적인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좀 국회를 나름대로 교섭과 협상에 이렇게 기능을 갖춘 어느 정도 균형된 국회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할 때는 교섭단체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도 어렵고 조정력을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볼 때에 저희들은 제3당이 있음으로 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오히려 평화롭게 할 수 있다. 또 제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을 토대로 토론하는 그런 국회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히 우리 당이 교섭단체를 최소한 갖춰서 국회를 좀 제대로 된 발의하는 국회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저희 희망입니다. 네, 이번에도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유선진당 권선태 후보님과 전반적인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1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